네, 안녕하세요. 말랑카우TV의 코인 뉴스와 코인 리뷰를 전달드리는 말랑카우입니다. 오늘은 정규 컨텐츠 이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4일 첫 번째 컨텐츠, 매일매일 일어나는 뉴스를 쉽게 정리하고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9시 코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뉴스를 전달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방송에서 7월 2일이죠. 중국의 바이낸스, 그리고 트론, 그리고 온톨리지, 그리고 네오 등 어떤 네노라 하는 이런 CEO와 CEO분들이 참석해서 진행하는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곳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기도 어렵고 또 이번 행사가 참여 비용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참석하겠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티켓이 발행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어떤 파트너 서밋에서 나온 어떤 블록체인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어떤 각 코인의 프라이빗 정보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말랑카우TV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드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스코인 1분 사이에 110만 배 상승, 바이낸스 API 해킹 의심이라는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있죠.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유저 API 해킹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새벽 5시 44분경 약 600원에 거래되었던 시스코인이 1분 사이에 7억 원까지 무려 110만 배 상승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 이슈는 지난 3월 바이낸스에서 일어난 어떤 비약 코인의 API 해킹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바이낸스에서 어떤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호평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점검 공지가 올라왔고 그 이후에 시스템 점검이 현재는 완료됐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이후에 이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건지에 대한 바이낸스의 내용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API 이용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모든 기존 API 키를 제거하고 모든 API 이용자 여러분께 API 키를 다시 만들어줬다.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API를 다 제거하고 새로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래는 어떻게 됐냐? 저희가 해당 불규칙 거래의 CA 롤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불규칙한 거래에 대한 것을 롤백을 진행한 것 같아요. 상승하는 시스 코인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이용자분들의 어떤 보상을 하겠냐면 내일이죠. 7월 5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수수료 없는 트레이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빗썸에서도 빗썸은 실제로 해킹을 당했고 이쪽은 좀 다른 이슈지만 빗썸에서 이런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면서 실제로 엄청난 펌핑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바이낸스로 인한 어떤 이런 시장에서 가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달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 불정적 영향을 받은 이용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바이낸스 이용자분들한테도 7월 5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 수수료에 약 70%의 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이거 이외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 7월 14일부터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투자자 보호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 수수료의 10%를 배정해서 따로 이제 빼준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 보호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굉장히 그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비전도 잘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좀 의문이 있었던 게 이 시스템 점검 공지가 이전에 바이낸스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지를 여러 번 올렸었잖아요. 보시면 얘네가 처음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지를 올린 적이 있어요. 한 10일 전에 올렸는데 업그레이드 공지 이후에 정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얘네가 연기하고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후에 여기 보시면 시스템 공지 연장 안내 완료. 또 3일 뒤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지 연장 안내 완료.
그 오늘 이슈가 터지자마자 갑자기 또 점검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거 진짜 바이낸스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진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실제 IT 쪽이나 어떤 솔루션을 자체로 가지고 계신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를 좀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각 어떤 솔루션마다 엔지니어가 다를 거잖아요. 이 바이낸스도 자체 솔루션 다 개발한 건 아니니까 뭐 OS 딴 어떤 엔지니어를 뭐 외주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에서 이 업그레이드 진행하는 사람이 이 바이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부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최대한 테스트 해보고 진행했겠지만 당연히 이게 돈과 관련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기존에 있던 모든 레퍼런스를 도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했을 건데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얘네가 캐치하지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중간에 어떤 미드레어나 미드레이어 연동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던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기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OS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리눅스라고 볼게요. 리눅스도 7버전이 지금 나왔는데 7버전 새로운 뭐 커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은 이상 없다고 하지만 그거랑 연동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얘를 인지를 못하고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커뮤니티에 글이 있길래 제가 이런 IT 업계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신기술 관련된 기술들은 분명히 꼭 발생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레퍼런스가 쌓이고 또 이후에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전달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거래소 사칭 사기주의보 비밀번호 요구 시 즉시 신고해야 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는 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빗썸 등 거래소들은 직접 나서 투자자 개인정보 보호와 사기 범죄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잠시만요. 네. 빗썸은 3일 공지를 통해 사칭 문자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빗썸은 사칭 SMS가 빗썸페이 결제 내역을 보낸 후 해당 번호로 전화 연결을 유도하여 보안 비밀번호 그리고 일회용 비밀번호 OTP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피해 사례가 좀 꽤 생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날라오는지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내용이 뭐 빗썸페이에서 어떤 승인 번호가 오고 어떤 뭐 얼마가 승인 완료됐다. 이런 관련 문의가 있으면 뭐 이로 연락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빗썸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뭐야 내 거 뭐 결제한 적 없는데 뭐야 하면서 한번 전화 문의하시겠죠. 여기서 저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론 현명하신 분들은 이런 걸 안 당하겠지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돈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 빗썸페이라고 뜨니까 회사에서 어떤 뭐가 확인이 필요한가 보다. 블록체인 신기술이니까 이거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전달드리는 기사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메신저 빗챗 한국서도 통할까라는 기사인데요. 전세계 2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메신저 빗챗이 지난 30일 한국에 공식 런칭됐다고 해요. 이 행사를 제가 직접 갔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비슷한 서비스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원조 빗챗이 한국서도 성공을 거둘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블록체인 전문가, 스타트업 관계자, 일반 투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1억 원 상당의 코인을 메신저로 에어드랍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1억 원 상당의 에어드랍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한 1,500만원? 많이 잡아야. 인당 그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평균 받으셨는데, 참여자분이 300분이 안 되세요. 그러면 뭐 300분 오셨다고 해서 잡아도 5, 35, 1,5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이 행사 자체가 1억이 든 게 아닌가라는 뭐 우스운 생각도 해봤는데, 한번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행사, 뭐, 여기 코엑스에 있는 그 아셈볼룸 2층에서 진행이 됐어요. 행사 사용자들, 참여자들이, 그래도 꽤나 많이 왔어요. 300분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0명 후반대에서 200분 초반대 정도로 저는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행사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처음 자체는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런 아이돌 분들이 와서 뭐 축하 행사도 하시고, 근데 이 아이돌 분은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뭐 리브하이라는 걸그룹이더라고요. 근데 뭐 노래가 뭐였더라? 그 쿵따리 샤바라?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리메이크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뭐 굉장히 신나고 좋았지만 뭐 신나고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행사에 이런 비용을 썼고 밥도 이렇게 줬어요. 뭐 저녁도 제공했는데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행사자분들이 이곳에 이제 행사 끝나고 행사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밥을 제공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와서 천천히 가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줄을 서니까 이 저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참여자들 300명 다 안 왔는데 300명쯤 준비했겠지. 그리고 다 안 왔으니까 뭐 더 주겠죠. 음식을 더 달라고 했더니 못 준대요. 음식을 뭐 제공할 수가 없다고. 이게 다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코엑스 다른 상점에 가서 뭐 밥을 먹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여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사에서 참 의아했던 게 기능에 대한 설명보다 뭔가 그냥 제대로 전달이 좀 안 됐어요. 행사 분위기도 그 이분들이 진행한 뭐 더블록이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했는데 행사의 진행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그 진행자분은 그 아나운서 같은 분은 굉장히 진행을 잘하셨는데 이게 한 번 말하고 한 번 번역하고 한 번 말하고 한 번 번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게 예정되어 있던 시간보다 계속 뭐 딜레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뭐 에어드랍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갇혀있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여기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굉장히 이쁜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몸매도 좋으시고 되게 비주얼 좋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막 상패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왜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홍보했는지 저희는 뭐 아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네, 참 웃기죠. 뭐 여담이지만 중국 코인들이 이런 미녀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마케팅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한다고는 뭐 응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뭐 눈은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드랍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냐, 이게 비챗이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앱이다 보니까 메신저 앱 안에 여러 월렛이 있어요. 그 월렛에 에어드랍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골든박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몇 개 해왔는데 이렇게 빛의 런칭쇼라는 이런 방을 파줬어요. 네, 이 방을 파줘서 여기서 이제 그 참가하신 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오냐면 제가 실제로 받았을 때 이렇게 안 오는데 저도 그때 에어드랍 받으려고 누르다 보니까 나중에 찍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골든박스 수령 써있죠. 이거를 먼저 누른 순서대로 많이 에어드랍을 받게끔 설정해놨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먼저 제일 빨리 누른 사람이 뭐 100개 가져가고 그 밑에 뭐 10개 뭐 많이 못 가져가니 뭐 3개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게 여러 번 했는데 평균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였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저걸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저는 뭐 여기에 파트로 참여했던 뭐 오시코인, 오션체인에서도 뭐 나눠주고 막 그랬는데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체코인 뭐 111개 막 콘텀도 뿌려서 콘텀 2개 게다가 만원 하니까 이게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이거랑 이때 뭐 오션체인까지 받아서 한 3만원, 저는 한 4만원 좀 넘게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에어답 중간 감사하지만 그래도 1억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비챗에서 내놓은 어떤 설명들 들어보니까 저는 기능 위주로 많이 들었는데 실제 카카오톡에 저희가 어떤 오픈 채팅방을 파면 1000명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네, 1000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이 비챗에서는 10만 명까지 들어올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까지 지원할 수 있나 되게 궁금해하긴 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에어드랍 할 때 300명이 안 되는 방에서도 약간 딜레이가 있었던 거 보니까 약간 신빙성은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얘네가 이 거래소 월렛이 있잖아요. 이 비챗 앱에. 이 비챗 앱에 월렛이 있는데 이 월렛을 뭐 사고 팔 수 있게끔 이 사람들끼리 서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걸 현금화할 수 있게끔 어떤 거래소랑 뭐 런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최근 거래소에서도 보안을 정말 책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이런 이제 해킹 당하는 이런 이슈가 좀 있는 마당에 거래소랑 얘네가 뭐 연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 비챗 자체의 원래는 안전한가 이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안에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거래소 파트너로 참여한 사람이 참여한 업체가 코인레일이더라고. 코인레일. 예, 코인레일이에요. 코인레일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안 쪽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신뢰도가 낮은 업체인데 파트너가 이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도 얘네가 뭐 이 빛의 사용자들을 뭐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얘네 자체 이 빛의 앱에서 뭐 라이브 스트림을 지원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메신저 앱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톡이 거의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런 메신저 앱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느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 번째 뉴스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KT 블록체인 적용된 웹소설 플랫폼 블라이스 오픈이라는 기사인데요. KT가 1인 창작자를 위한 웹소설 플랫폼 블라이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특이한 건 콘텐츠 플랫폼 중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플랫폼인데 어떤 작품의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구매 내용 등 작가와 이용자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도 적용됐다고 해요. 굉장히 좋아요. 뭐 이 소설 플랫폼도 좋고 어떤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이런 추천 시스템도 좋은데 블록체인을 도입한 곳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작품의 데이터베이스, 구매 내용 등 작가와 이용자의 주요 정보를 보호한다.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소설을 제가 뭐 구매하기 위해서 뭐 원이 아니라 어떤 코인으로 이 소설을 다음 편을 구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기존 서비스랑 다르게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런 실생활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다운을 받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앱은 아직 사용자가 많이 없죠. 제가 다운받아 봤는데, 뭐, 이런 기능도 지원하고, 맞춤 랭귀 설정. 이건 아직 없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인공지능 추천, 네. 이거 뭐, 저가 선호하는 어떤,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로맨스를 좋아하냐, 뭐, 판타지 좋아하냐, 이렇게 누르게 돼 있던데, 그거에 맞춰서 얘네가 뭐, 추천해주고, 제가 보는 상품하고 유사한 어떤, 뭐, 소설도 이거 추천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취향적인 소설 제안, 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 화면이 떠요. 굉장히 실생활에도 이렇게 블록체인이 접목한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드렸습니다. 이 플랫폼에 어떤 특정 코인이 선정돼서 이거 소설을 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다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잠시만요. 갓 출범한 온톨리지는 어떻게 8천억 원 규모 블록체인이 됐나라는 기사인데 7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온톨리지가 지난달 30일 정식으로 출시됐다. 이른바 스마트 이코노미를 추구해온 블록체인 프로젝트 네오와 긴밀히 협력해온 암호화폐 온톨리지의 출범으로 마침내 시가총액 기준 20위 안에 드는 암호화폐가 자체 블록체인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월 30일 날 온톨리지가 메인넷을 런칭했기 때문에 자체 블록체인을 갖게 된다는 그런 기사예요. 기업들의 맞춤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알려진 온톨리지는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호 운영성 그리고 디지털 신원 문제 해결을 돕는 동시에 무엇보다 많은 양의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온톨리지를 만든 어떤 리준이라는 CEO가 온톨리지가 내놓은 결과물은 어떤 모호한 수사로 가득한 실체 없는 이상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목표를 실용적으로 해석한 플랫폼이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있어요. 이 온톨리지의 특이점은 온톨리지 핵심 블록체인 주변에 또 상호 운영이 가능한 여러 블록체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인데 온톨리지 어떤 관계자들도 온톨리지는 기업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숨어 들어가지 않고 유연하게 원장을 설계하고 그 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블록체인 분야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인데 이 온톨리지는 어떤 다른 코인과의 어떤 협력을 중요시하고 여러 블록체인을 한데 모아서 어떤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게 이 온톨리지의 그 내부 설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면 기존에 있던 어떤 서비스를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런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내부 설계가 앞으로 어떤 한 시장에 영향을 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뉴스입니다. 온톨리지가 이 내부 설계를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어떤 것에 들어와도 어떤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인수합병 통해 상용화 속도 낸다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블록 시스템즈가 헬스케어 ICT 전문 기업 그리고 T+를 경영권 인수했고 데일리 블록체인이 AI 솔루션을 보유한 데일리 인텔리전스 지분을 그리고 모바일 이식병원 모델임이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코인랩스 지분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인수 이런 M&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고객 유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인수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객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쉽게 할 수 있고 토큰 자체보다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자체 이를테면 원격 의료 같은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는 기사인데 그쵸. 고객 유치를 한 다음 어떤 서비스를 바로 런칭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빠르게 하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시장 점유죠. 이더리움, 이오스트 같은 플랫폼 코인이 아니라 이런 DApp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해서 진행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빨리 시장을 점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반 어떤 플랫폼이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더 좋은 플랫폼이 나오면 그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현재는 무조건 시장 점유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 여기 밑에 보면은 뭐 기사에는 원격 의료 같은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현 시점에서 원격 의료가 가능할 것 같진 않고 아마 진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원격 의료 어떻게 하지? 뭐 컴퓨터에서 뭐 의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저에 대한 어떤 기존 데이터랑 비교해서 뭐 간수치가 올라왔거나 뭐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짚어내거나 어떤 뭐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진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원격 의료 같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이전 하트 시그널 2에 나왔던 정재호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진행하는 아스트라 토큰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거는 뭐 이것도 다 여담이고. 네, 우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 국세청 코인과의 전쟁 선포 글로벌 TF 꾸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국세청이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의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과세당국과 함께 국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국경을 넘어선 탈세 행위를 단속할 전망이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런 과세 당국을 구성해서 가상통화 관련된 다국적 탈세 행위와 자금 세탁 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 수사를 벌일 계획인데 경제협력기구의 OECD에서 요청으로 추진됐다고 합니다. 미 국세청이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앞서 지난 2월이었나요? 미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어떤 탈세 행위를 조사한다고 10명 정도로 구성된 전문팀을 꾸린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3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어떤 보유한 2천만 명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자료를 제공하라고 미 연방 법원이 요청한 사례도 있어요. 이 기사도 그렇고, 2일, 3일 전해드렸던 기사도 그렇고, 어떤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또 이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인민은행의 특허 디지털 월렛, 이런 게 있었잖아요. 디지털 월렛은 사용하게 되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런 월렛이었는데, 어떤 이런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트가 아직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든 게 아니어서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는 걸 바라면서 전달드린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블록체인 골든타임 놓칠라 생태계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 시급이라는 기사인데요. 내용 한번 읽어보면 블록체인 기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수립과 법 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는 기사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회인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유정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생태계는 각각의 블록에 담긴 데이터에 어떤 완전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삭제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기사가 점점 많아지면 무슨 이슈가 생길까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데, 일단 다른 인터뷰에서 입법조사처에 있던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입법조사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입법조사관님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완전 삭제가 안 되더라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떤 법적인 파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어떤 단순한 이런 요소 기술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어떤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직접 어떤 민주주의 실현과 같은 어떤 정치 사회 구조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기사, 그리고 이러한 규제와 법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7월인데,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가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식으로 정리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불가능하다던 51% 공격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하는 기사인데, 모나코인,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젠캐시, 버지코인에 이어 라이트코인 캐시까지 이 5가지 암호화폐가 지난 5월 한 달간 이른바 51%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실제 일어나기 어렵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공격이 이제는 한 달에 5개 표적이 될 만큼 큰 일이 되었는데, 수법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공격에 나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장악할 만큼 어떤 방대한 연상력을 갖춘 뒤에 거래를 조작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왜곡해 수백만 달러를 훔쳐갔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점점 많아져요. 이런 기사가 많아지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먼트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엘리먼트 그룹에서 암호화폐 경제학 및 어떤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저명한 자문 회사예요. 근데 모든 투자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눈이 합쳐져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잠시만요. 이 부분 자를 수 있나? 네,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사 한번 여기서 자를게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불가능하다던 51% 공격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라는 기사인데요. 모나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젠캐시, 그리고 버지코인에 이어 라이트코인 캐시까지 5가지 암호화폐가 지난 5월 한 달간 이른바 51% 공격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고 이론상으로 안 된다 그랬던 공격이 이제는 한 달에 5개 암호화폐가 표적이 될 만큼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법은 똑같은데, 공격에 나선 이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장악할 만큼 어떤 방대한 연산 능력을 갖춘 뒤에 거래를 조작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왜곡해 수백만 달러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점점 많아지면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다음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엘리먼트 그룹,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대상 1순위다.
내용 읽어보면 암호화폐 공간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제도 자금의 홍수를 기다리면서 향후 자금이 어디로 유입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죠. 엘리먼트 그룹의 데자스 날발이란 사람이 비트코인이 그 목록의 1위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숫자를 순수하게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가장 크며 가장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그는 만약 어떤 기관이 먼저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비트코인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엘리먼트 그룹은 암호화폐 경제학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저명한 자문회사고요. 이 다음 뉴스를 보시면 경제 전문가 비트코인 선물이 2018년 초에 강력한 가격 상승을 멈추게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FED와 저명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멈추게 하고 역사상 세 번째 최악의 하락을 기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일본 경제학자 유키오 노구치라는 사람이 최근 칼럼에서 2017년 12월에 CBOE와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출범에 따라 강세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촉발되었다고 주장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비트코인 자체가 이런 기존 아까 해킹당했던 그 코인들처럼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몇몇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잠시만요. 고추형밖에 없어 지금. 전 부분 다시 해야겠다.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말해야 될 걸 뒤에서 얘기하고 있네. 잠깐만. 괜찮아요. 불가능하다던 51% 공격. 다시 여기 말하고 있으면 잘라야겠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불가능하다던 51% 공격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모나코인, 비트코인, 젠캐시, 버즈코인에 이어 라이트코인 캐시까지 이 5가지 암호화폐가 지난 5월 한 달간 이른바 51% 공격을 당했는데요.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작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장악할 만큼 어떤 방대 연산 능력을 갖춘 다음에 거래를 조작하고 할비 알고리즘을 왜곡해서 수백만 달러를 훔쳐갔습니다. 이런 기사가 점점 많아지면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나 어떤 규제기관에서 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유일한 코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발 코인, 예를 들어서 중국발 코인, 그러면 중국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면 중국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국가에 종속된 코인도 아니고 이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51% 공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어떤 특정 규제나 어떤 나라의 문제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영향을 받진 않아요. 세력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세력이나 돈이 많으신 어떤 기관에서는 이 코인을 유심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다음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엘리먼트 그룹,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대상 1순위다 하는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공간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필연적으로 제도 자금의 홍수를 기다리면서 향후 자금이 어디로 유입될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엘리먼트 그룹의 제자스 날발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그 목록의 1위라고 주장하며 나는 숫자를 순수하게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가장 크며 가장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만약 어떤 기관이 먼저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비트코인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엘리먼트 그룹은 암호화폐 경제학 및 어떤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저명한 자문 회사인데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3세대 코인을 비롯해서 어떤 여타 코인들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이 비트코인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떨어지면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영향을 받죠, 지금. 네, 이런 문제처럼 이 기관이 어떤 규제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나라의 어떤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지 어떤 코인이 있고,
그 코인이 전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어떤 요소일 겁니다. 그리고 또 BTC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래소에는 BTC 마켓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이 비트코인 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구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자기가 시장의 흐름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으로 자기가 알트코인을 분산 투자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에서는 이런 비트코인을 어떤 되게 투자할 대상 1순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도 이어지는데, 어떤 경제 전문가 비트코인 선물이 2018년 초에 강력한 가격 상승을 멈추게 했다라는 기사인데, FED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멈추게 하고 역사상 세 번째 최악의 하락을 기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기사에 어떤 일본 경제학자 유키오 노구치라는 사람이 최근 컬럼에서 2017년 12월에 CBOE와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추범함에 따라 강세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촉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작년에 그 CBOE와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출범했을 때 사람들이 우려는 있었지만 실제로 12월보다 1월에 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한테 더 좋게끔 작용할 거다라면서 옹호글이 많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1월부터 이 선물 시장에 맞물려서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굉장한 가격적인 하락을 맞았죠. 실제로 거품이 좀 있긴 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인의 대부분은 어떤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뭐 어떤 솔루션을 살 수도 없고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이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이게 왜 높은지도 저희가 설명할 그 소유한 사람도 이게 왜 가격이 왜 높은지 설명하기에도 뭔가 다른 코인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이 솔루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 알트코인은 굉장히 거품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그 거품과 이런 선물 시장이 맞물려서 어떤 다른 추가 요소들이 추가돼서 현재 지금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고 어떤 큰 손들이 들어와야 저희 비트장이 살아나면서 일반 유입자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겠죠. 그럼 이런 기관들을 위한 서비스가 나온 게 있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다음 뉴스를 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유럽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출범이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7월 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솔루션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출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본 서비스는 연말 안에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4종의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규제가 지금 현재 각국에서 나오고 있고, 현재 G20에서 표준 규제안이 나오게 되고, 이런 자금 혜택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월렛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얘네가 잘 만들어진 어떤 규제안 안에서 기관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규제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문제가 없는 한 이런 좋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락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고, 이번에 올랐다가 좀 떨어지면은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문이나 약간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베이스 밑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눈이 합쳐져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말랑카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원해 주신다면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업 버튼과 지게찾기를,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지표 하나 보는 게 있죠. 잠시만요.
이 지표는 익스체인지 상위 탑5 거래소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비교한 차트인데 이거를 왜 보냐? 저희가 매일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표는 하루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의미가 있냐? 이게 상위 탑5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그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냐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 뭐 유입이 얼마나 되고 있냐, 아니면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요. 현재 거래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래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상위 5개 거래소 중에서 이런 거래소 간의 어떤 경쟁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 이 주황색 바가 어제자 거래량이고요. 이 파란색 바가 오늘 7월 4일 24시 거래 기준 지표입니다. 맨 앞에 지표를 보시면 비트플라이라는 거래소가 이제 일본 거래소인데 현재 어제는 27만 9,592 BTC가 거래되면서 상위 탑 1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1등이긴 해요. 하지만 약 14,000 정도 14,000 BTC 정도 거래량이 떨어진 26만 5천 BTC를 거래되고 있습니다. OKX는 어제자 2위 거래소죠. 25만 6,399 BTC를 거래했었는데 오늘 기준 18만 4천 BTC 정도로 현재는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는 24만 9,579가 어제 거래됐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서 현재는 2위를 머물러 있는데 거의 1등하고 비교가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비트플라이어와 경쟁할 만큼 굉장히 거래량이 는 바이낸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시스템 모니터링이나 이제 내부 업그레이드나 시스템 공지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이 지표가 좀 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빗썸이 지금 차지했는데 빗썸은 어제자 22만 BTC 그리고 오늘 19만 8천 BTC로 어제보다 약 2만 BTC가 좀 덜 거래됐는데 아무래도 빗썸이 좀 많이 내려와 있다가 최근 올라온 이유가 아시겠지만 거래소 수수료가 무료가 되면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은 상위 탑3 거래소에 들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네. 이거 순위별로 해놓을걸. 순위별로 해놓을걸. 약간 말 빠르고 그러지 않아요? 약간 빠르긴 한데 그냥 뭐 내용은 이해돼? 안 되지? 내용? 나 지금 보면서 약간 정리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뭐 라이브의 진심인데. 네, 준비해도 보고 있나? 고추형 이거 편집할 거라 말해도 되지롱. 원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데 오늘 뉴스들이 굉장히 좀 정책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익스체인지 어떻게 잘라 이쪽 앞쪽은 익스체인지 쪽 아니면은 자를까? 뭐 굳이 잘라도 되긴 하지 하루 정도는. 왜냐면은 어차피 뉴스가 주니까 이거보다는 영상 편집할 때 뭐 그냥 자르면 되잖아. 오케이. 여기서 뭐 종료했어? 네, 안 된다. 다시 해야 돼. 왜? 왜냐면 이 마무리 멘트를 안 했어. 다시 할게 여기서 할게 그냥. 다시 해 그러면. 네, 저희가 마지막 전에 전해드리는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상위 탑5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왜 보여드리냐? 저희가 매일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 데이터는 뭐 하루만 보면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컨텐츠가 매일매일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놀러 오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이 지표들이 쌓이면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냐면 현재 BTC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고 그리고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서 현재 유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소 간의 어떤 경쟁, 그러니까 신규 거래소 현재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수수료를 페이백 해주는 등 이런 공격적으로 나와 있는 거래소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거래소들끼리 간의 경쟁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탑5로 정해놓으면 기존에 다른 신규 거래소가 이 탑5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 간의 경쟁과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표인 비트파일 보시면 아직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바가 어제자 거래량이고요. 이게 그 파란색 바가 오늘자 거래량입니다. 어제보다 비트가 좀 떨어졌고 또 거래량도 좀 줄긴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제자 279,592 BTC로 거래됐었는데 오늘은 약 한 14,000 BTC 정도 하락한 265,000 BTC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소는 OKX인데 어제 256,399 BTC로 2등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한 7만 이상 떨어진 7만 BTC 이상 떨어진 184,000 BTC를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어제 249,579 BTC였는데 오늘은 2만 가량 오른 265,282 BTC를 거래되고 있어요. 오히려 거래량이 느렸죠, 바이낸스는. 그래서 거의 지금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1등과도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시스템 어떤 이슈 때문에 거래를 좀 단기간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거래량이 좀 적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현재 수수료 무료 때문에 하위 좀 중위권에 있었는데 상위권으로 확 치고 올라오긴 했어요. 아시겠지만 현재 어제 거래 기준 22만 BTC 거래되던 빗썸이 오늘은 좀 줄어드는 19만 8천 BTC를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업인데 어제자 13만 877 BTC를 거래했고 지금은 약 거의 3만 가량 떨어진 9만 9천 BTC를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과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말랑카우TV 첫 번째 콘텐츠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랑카우TV의 블랙카우입니다. 네, 오늘도 차트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차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 가격이 살짝 낮아졌죠. 그래서 전날에 돌파했던 그랬던 하락 추세선이 지금은 지지선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 6,3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지지 레벨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하락 추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4시간분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볼 건데 이 표준 편차 1짜리 상단 밴드를 지금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하다가 내려와 가지고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RSI 지표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과매수 구간이었잖아요. 이 70유로 가서 과매수 구간이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 몇으로 떨어졌죠. 가격도 같이 떨어졌지만 이 RSI 지표도 같이 떨어져서 이렇게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가격도 떨어지고 지표가 이런 식으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이라면 그 끝나고 지금 뒤에 상승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격적인 트레이더 분들은 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매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린더님의 차트 리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헥트님의 국내 트레이더 헥트님의 차트 리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1파동, 엘리어스 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이 끝나고 그래서 지금 4파동으로 하락 조정파동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깊은 조정파동이 진행된다면 요 일봉 메이저 레벨, 지지 레벨을 여기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3파동이 이미 완료되었고 4파동 조정 중이고 5파동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이 5파동의 상승 목표는 한 7,000 정도, 7,000에서 여기 보이시는 7,3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헤드 숄더 이 패턴을 놓칠 수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측 어깨를 형성하는지 그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트레이더 베이도 비크라는 트레이더 분의 차트 리뷰를 한번 볼 건데요. 네, 어제 하루 종일 하락의 징조가 있었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은 상승 추세를 벗어나서 아래로 탈출을 해버렸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이 왔는데, 이 지지 레벨은 6419 정도다. 그래서 이 지지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터치하고 다시 위로 가서 현재 한 6500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외 트레이더 하마다 마크라는 분의 차트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죠. 그래서 역헤드 앤 숄더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오른 어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왼 어깨랑 마찬가지로 왼 어깨 하단 끝 6216 정도, 네, 이 정도까지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만약에 패턴이 성공할 경우 여기서 반등이 오거나 여기서 반등이 오거나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성공해서 상승할 경우에는 네, 한 7370 정도, 네, 한 이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실패한다, 여기서 이 왼어깨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실패한다면은 한 5750 정도, 네, 요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총 4분의 차트 리뷰를 한번 봤는데요. 네, 그래서 공통 의견은 이 비트가 지금 살짝 조정 중인데 다시 하락 추세선에 들어간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기 하락 추세선을 아까 봤지만, 네, 그 추세선보다는 아직 위에 있다. 그리고 과매수였던 이 RSI 지표, 이 지표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50몇에 머물고, 네, 나쁘지 않은 지표다. 그리고 거의 뭐 대부분의 트레이더 분들이 지금 역헤드 앤 숄더를 보고 있죠. 아까 한 3분, 4분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역헤드 앤 숄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지금 오른 어깨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 오른 어깨에서 매수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공격적인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매수를 해보는 게 분명 좋은데, 어떻게 하냐, 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네, 다들 아시겠지만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만약에 오른 어깨 저점이 여기면은 아무래도 이득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거나 이쯤까지 떨어지게 된다, 왜냐면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6200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한번 매수했다가 뭐 한 요쯤이나 이쯤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매수할수록 아무래도 이득이 커지니까,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왼쪽 어깨인 요 6200 정도보다 밑으로 내려갈 경우 패턴이 실패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손절은 가능성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차트 리뷰를 맡은 블랙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만요. 저희 시청자분이 계시면, 저희가 원래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했냐면, 지금 계신 분들, 저희가 컨텐츠 비용으로 한 100만원 정도를 뺐어요. 그래서 이 100만원을, 실제로 제가 어떤 리뷰해드렸던 코인이나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코인을 지정을 해서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돌려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시청자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를 저희 매일매일 전달 드릴 테니까요. 오늘 안 계셔서 아마 제가 컨텐츠 비용으로 따로 빼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달 드릴 거고, 아마 이 수익이 난 부분에서 에어드랍 할 때 여러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아무튼 오늘 말랑커뮤니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